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요. 이 사는 게 참 내 맘 같지가 않습니다. 뭐든 잘 풀리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요. 뭘 해도 안 풀리는 나날들도 있죠. 이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날, 안 좋은 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래도 수익을 손실보다 더 키우면 훨씬 더 좋잖아요. 자, 오늘도 저희 해주가가 여러분의 수익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알찬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오늘도 1시간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해주가 조금 더 똑똑하게 즐기는 방법이 있죠. 바로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는 건데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들어오시면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쭉 보이실 건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전문가의 이력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저희 해주가 VOD가 쭉 뜹니다. 들어오셔서 강의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공간이니까요. 많이 들어오시고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상화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하실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가상화폐 하면 이분이시죠. 남한산성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오늘도 좀 뜨거운 핫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유익한 그러한 정보들 많이 가져왔고 재밌는 이야기 그리고 현재 가상화폐 시장에 어떠한 뉴스들이 있는지 진짜 팩트 있는 뉴스로 제가 모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요즘 부쩍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시장이니만큼 조금 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조금 뒤에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오늘도 역시 해주가 깜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나가는 퀴즈에 대한 정답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 우리 남한산성 전문가님의 유료방송 3일 체험권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퀴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의 해주가 오늘의 퀴즈 가상화폐 발행 전 컨셉과 기술 등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수술해 놓은 것은 1번 홍서, 2번 흑서, 3번 백서. 네, 이렇게 퀴즈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퀴즈만 봐도 좀 공부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혹시 조금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 걱정 마세요. 저희가 중간에 힌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요, 잠시 후 가상화폐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부쩍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입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핫 이슈, 오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잘 올라오면서 어제는 장중 950만 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2주 전까지 700만 원대였는데 단숨에 2주 만에 200만 원이 올랐잖아요. 네네. 일단 지난주에 블랙록 호재, ETF 승인 호재가 있긴 했었는데 이런 호재 이외에도 좀 다른 이유가 더 있었나요? 호재라기보다는 네. 지금 대형 거래소들, 그러니까 가상화폐 이제 대형 거래소들을 어떠한 거래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번 비트코인의 어떠한 그 상승에는 동남아 자금들이 많이 유입이 됐다. 이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전쟁이 현재 일어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갑자기 위안화를 절하하는 그러한 단행을 했습니다. 평가 절하를.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지금 발전되는 그러한 양상이다.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 거래량이 다수 유입된 그 과정에서 동남아 자금이 많이 유입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동남아 자금이 중국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중국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지금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평가 절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치가 하락이 됐겠죠. 그래서 중국의 부호들이 대량 비트코인을 구입을 해서 그 비트코인을 다시 달러로 외국에서 달러로 다시 바꾸는 그러한 자금이 쉽게 얘기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른 왜 그러냐면 어떠한 전체적인 가상화폐 뉴스에 의해 가지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좀 그렇죠. 상승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반면에 비트코인만 유독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역 전쟁에 의한 환율 전쟁으로 발전되면서 중국 부호들이 어떤 비트코인을 구매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에 견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접근하니까 확실히 알트코인만 말고 이 비트코인만 잘 올라가는 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정리를 해보자면은 이 위안화 평가 절하로 인한 손해를 막기 위해서 이 중국의 부호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산 거다라고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느 정도 비트코인이 안전자산 개념으로 접근도 가능한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원래는 골드하고 네. 좀 많이 비트코인을 좀 연관을 지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좀 안 좋으면 골드가 상승하는 것처럼 네. 가상화폐 쪽이 어떠한 그게 반대적으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골드하고 비트코인이 뭐 같이 똑같이 움직인다. 뭐 이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안전자산의 어떠한 그 개념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재밌네요. 그럼 중국에서는 지금 바로 가상화폐를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규제 그렇죠.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제 동남아 쪽에서 자금들이 유입됐다 하는데 좀 자금이 금액이 좀 꽤 컸죠. 거래량이 꽤 네. 크다 보니까 일반인들 어떤 개미 투자자들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큰 손들의 움직임이 있었다. 그 큰 손들이 중국 부호들이 어떠한 위안화 절하에 의한 어떠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상승하는데 견인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위안화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일단은 비트코인의 독주를 설명해주는 그런 이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동안 비트코인이 좀 많이 오른 것 중에 하나가 ETF 승인 기대감 때문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8월 예정이었던 이 승인 결정이 9월로 연기가 됐는데 날짜가 좀 나왔나요? 지금 현재 전에 이제 8월 달에 발표를 네. 하기로 했는데 지금 연기가 됐고 지금 현재 그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공개 수렴 그러니까 대중들이라든가 기관 투자자들한테 지금 공개 청문회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공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는데 절대 다수가 ETF 승인을 찬성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괜찮네요. 어느 정도 ETF 승인 나는 데는 큰 무리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발표된 걸로 의해 가지고는 최종 ETF 승인 결정일이 9월 21일로 현재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네, 얼마 남지 않았네요. 9월 예. 21일에 이 승인 결정이 날 경우 그리고 승인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다라고 봐주셨으니까 네네. 그때까지 비트코인 조금 더 상승 가능성 열어둘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앞으로 ETF가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전에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거의 뭐 1조 달러의 금액이 지금 ETF 대기 중에 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이번에 또 비트코인이 이렇게 또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또 하나가 지난주에 G20 개최가 됐었는데 G20에서 워낙 미국, 유럽, 중국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가 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떠한 규제라든가 이러한 논의가 그렇게 규제책이라든가 이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G20이 그냥 넘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또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또 안도감, 어떤 또
되지도 않는 또 규제책이 나올까봐 걱정들을 그쵸. 많이 했었는데 워낙 무역 전쟁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이런 부분도 비트코인이 상승하는데 또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말 많은 변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규제에 대한 별다른 이야기가 없자 조금 더 안도감에 올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게 쭉쭉 잘 가던 비트코인이 어제 950만 원을 찍고는 살짝 지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네. 이 조정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알다시피 상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상장이 돼 있는데 내일이죠. 내일이 이제 선물 만기. 비트코인 선물 만기요. 예, 비트코인 선물 만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만기다 보니까 차울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일부 보유하고 있는 포지션을 지금 현재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내일 만기가 도래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정도 청산 물량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좀 하락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지금의 조정은 일단은 단기 조정이기도 하지만 내일 27일 내일이 비트코인 선물 만기일인 만큼 이에 대한 조정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차익 실현 매물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지금 만기에 따른 조정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조정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내일이 만기일인 만큼 내일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죠. 내일 어느 정도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담은 좀 있고 차올물로 바뀌면서도 조정은 좀 하루 이틀 정도는 조정이 일어난 이후에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조정이 있은 뒤에 살짝 반등을 할 때 그때 조금 더 다시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궁금한 게 보통 비트코인이 잘 가면은 알트코인도 따라가기 마련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비트코인 독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알트코인은 좀 언제쯤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알트코인들은 지금 각계 전투를 한다. 맞아요. 좀 이렇게 그런 것 이렇게 같아요. 보여지고 이번에 이제 차올물로 바뀌면서 현재 가상화폐가 전반적으로 침체기에서는 지금 벗어난 그러한 양상이기 때문에 네. 이제 차올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어떤 비트코인의 조정 국면이 지나면 알트코인들도 같이 상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 선물 만기 이후에 일단 이거월물로 바뀐 이후에 조금 더 알트코인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주셨네요. 이 흐름 좀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비트코인 ETF뿐 아니라 이 다른 가상화폐들을 묶은 ETF에 대해서도 승인을 신청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예. 지금 제가 전에 바로 전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면 알트코인들도 동반 상승할 거고 알트코인들에 관해서도 어떠한 ETF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산 운영사인 비트와이즈에서 알트코인들 중에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그러한 코인들로 해가지고 상장 지수 펀드죠. ETF를 출시 신청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와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개 코인을 기초로 산출을 해가지고 홀드 10 지수를 토대로 하는 네. 비트와이즈 홀드 10이라는 ETF를 지금 신청한 상황인데 이 부분도 물론 그 전에 다른 ETF들이 많이 신청을 해가지고 다 안 됐나요? 안 된 그렇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에는 또 비트코인 ETF와 맞물려 가지고 그렇죠. 승인 신청이 간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또 이 비트와이즈에서 굉장한 준비를 또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고 해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결정이 나고 이후에 알트코인 이 10개 종목에 대해서 홀드 10 이 ETF가 만약에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가상화폐 정말 또 다른 큰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가격 혁명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비트와이즈에서 이번에 신청한 알트코인 가상화폐 홀드 10은 물론 시간은 많이 두고 봐야겠죠. 두고 봐야겠지만 일단은 시장 반응은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인 것 같습니다. 일단 9월 21일에 예정되어 있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이 시총상위 코인, 알트코인을 묶은 홀드 ETF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승인 날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니까 일단은 9월에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가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게 승인이 될 경우 정말로 이제는 자산으로 인정받는 단계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산이라고 보기에는 제 네. 개인적인 생각은 상품이죠. 아직까지는 네. 상품으로 보고 어떤 상품의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는 차트 보면서 코인 움직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역시 비트코인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917만 4천 원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고 있는데 지금 흐름 어떤가요? 네, 지금 비트코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일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서 시카고 거래소에서 만기가 도래하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거의 1,000만 원을 앞두고 보시게 되면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61.8% 선인 930만 원, 930만 원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더 조정이 받는다라고 하면 50%인 지점 870만 원, 870만 원 선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870만 원에서는 매수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도 좋은 가격대다. 그래서 이제 870만 원대가 어떤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 만약에 비트코인을 신규로 편입하실 분들은 870만 원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로 진입을 하시는 거고 손절 라인은 38.2%인 820만 원이 무너졌을 때 손절하는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만약에 870만 원 선에서 매수로 진입을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난 고점이 되겠죠. 지난 5월 달 초에 찍었던 고점 1,100만 원까지는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은 보여줘요. 그리고 현재 차트를 보시더라도 저점에서 한번 첫 번째 파동이 23.6%에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강한 상승한 이후에 38.2 위로 또 안착을 한 모습이죠. 또 38.2가 반대로 지지선 역할을 하고 다시 상승을 해서 61.8%까지 올라와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차트에서 순수하게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50% 지점, 그러니까 지난 5월 달 찍었던 고점에서 저점, 최저점인 6월 말일 날 찍었던 최저점의 50% 지점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것이고 여기가 매수 자리가 된다. 그리고 38.2선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이 자리는 반대로 손절 라인이 되고 목표가는 1,100만 원까지 1차적으로 1차 목표가를 보고 여러분들이 거래를 하시면 비트코인 괜찮은 결과를 보일 걸로 보이고 아직까지는 상승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 물론 조정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50% 지점 아까 말씀드린 870만 원 선 이 자리가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네, 좋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전략 아주 명쾌하게 내려주셨는데요. 일단은 870만 원까지 조정 가능성 두시면서 그 자리가 또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조금 들어갈 걸 하고 못 들어가신 분들은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100만 원까지 짚어주셨고 이 820선을 무너질 때는 손절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전에 혹시 700만 원 선에서 사신 분들은 좀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일단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925만 원 정도에서 네. 일부 한 뭐 30% 정도 수익을 보고 조정을 줄 때 그 30%를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비트코인 혹시 저점에서 들어가셔서 수익 중이신 분들은 중간에서 일부 수익 실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이더리움 움직임 좀 볼까 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전문가님이 이더리움 50만 원쯤에서 매수가 주셨는데 그때 사셨으면 지금 수익 중이실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이 53만 2,900원인데요. 이더리움 조금만 더 봐주시죠.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지금 저항선이 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에서 저점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자리가 23.6%, 그러니까 55만 원 선이 되는데 이 55만 원 선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5만 원을 일봉상 상향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이더리움도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여지는 있지만 일단 현재는 55만 원 선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이다. 그래서 지난주죠. 제가 50만 원에 매수가 추천 종목으로 제가 가지고 왔었는데 일단 네. 55만 원에서는 50% 정도 수익 청산을 하시고 50% 정도 일단 55만 원에서 수익 청산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진입가에다가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상승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더리움도 전체 고점과 저점에서 50%인 지점인 67만 원까지는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55만 원 선을 이더리움은 돌파를 하면 반대로 이제 55만 원 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겠죠. 지지선 역할을 하고 상승을 하게 되면 67만 원까지는 상승할 여지가 있다. 현재 흐름은 강력한 저항선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55만 원만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 강한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네, 이더리움 55만 원 저항선이 지금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5만 원 돌파할 경우에 조금 더 상승 모멘텀이 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 돌파하는지 여부 챙겨주시고요. 일단 수익 중이신 분들은 55만 원짜리에서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게 좋겠다라고 AS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더리움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매수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요? 현재까지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55만 원 돌파되는 걸 확인을 하고 신규로 네. 들어가실 분들은 55만 원이 확연하게 양봉으로 돌파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셔도 늦지 않으시니까 55만 원 돌파 확인 여부를 확인한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보다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55만 원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하는지를 보고 움직여도 늦지 않는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이 추가 매수 고려하시는 분들 조금 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오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도 역시 우리 전문가님께서 8,400원의 매수가를 짚어주셨는데 지금 9,630원까지 올랐습니다. 꽤 네네. 올랐네요. 근데 네. 사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이오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비트코인에 비해서는 엉덩이가 좀 너무 무거워요. 좀 네. 맥을 못 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아쉬워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 좋은데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고점과 저점 대비를 했었을 때 지금 만 원 선을 돌파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목표가를 한 10,000원 정도에서 일부 청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이오스도 10,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지금 현재로서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속해서 10,000원과 저점인 지금 7,500원 사이에서의 어떠한 지루한 횡보장을 현재 연출하고 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 10,000원을 좀 넘어서야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다. 아직까지는 이오스 같은 경우도 관망 모드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오스 같은 경우도 역시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10,000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서는 진입자리 다시 잡아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0,000원 돌파 이후에 좀 움직이는 거 보고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그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8,400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10,000원에서 네. 일단 10,000원에서 한 50% 정도 수익 청산하시고 네. 10,000원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다시 추가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현재 이오스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10,000원 돌파되는 거 확인하고 그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게 안전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거래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이오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 관심 주고 계시는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퀴즈 주시면서요. 이번에는 힌트까지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해주가 오늘의 퀴즈. 가상화폐 발행 전 컨셉과 기술 등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소설에 놓은 것. 1번 홍서, 2번 흑서, 3번 백서. 보통 이게 홍서, 흑서, 백서 그러니까 헷갈리신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홍서는 레드 페이퍼, 네. 그다음에 흑서는 블랙 페이퍼, 그다음에 백서는 화이트 페이퍼. 근데 뭐 국방백서라는 거 들어보셨죠? 우리나라 국방부에서도 국방백서라고 뭐 그런 게 나오는데 네. 여러분들 힌트라면 힌트입니다. 좋습니다.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전문가님은 어떤 색깔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원래 하얀색을 좋아합니다. 화이트. 하얀색, 깨끗한 하얀색. 예. 좋습니다. 오늘 입고 오신 티셔츠도 좀 하얀색인데 이쯤이 되면 좀 답이 뭔지 감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번호 013-3366-8288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정답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단 10분만이 남한산성 전문가의 일요방송 체험권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빨리빨리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상화폐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터넷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이런 궁금증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질문 들어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너무 기본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아직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코인과 토큰의 차이가 뭔가요? 네,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지 또 기본기가 탄탄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게 코인과 토큰인데요. 자, 차이점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세요. 많이들 헷갈려 하시고 사실상 크게 뭐 코인과 토큰을 구분을 안 하시고 그냥 가상화폐는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코인과 토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코인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게 코인이고 토큰은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 없이 다른 코인의 블록체인을 쉽게 얘기해서 임대에 쓰는 게 토큰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으니까 속 시원하네요. 코인과 토큰. 그러면 확실히 코인이 조금 더 좀 가치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큰 종목이다? 아무래도 코인이 더 기술적으로도 안정됐고 네. 그렇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코인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있어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 퀀텀, 스팀 이런 코인들이 코인의 분류에 들어간다. 그리고 토큰이라고 하면은 테더 뭐 내지는 제로엑스, 그다음에 베이직, 어텐션 이러한 토큰들이 있는데 쉽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오스 같은 경우도 토큰으로 불려졌었죠. 네. 토큰으로 불려지다가 보통 이제 토큰으로 가다가 메인넷이 뭐냐면 자기 자체적인 이제 어떠한 메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면 그때부터는 코인으로 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 15일 날 올해 네. 6월 15일 날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자체 블록체인을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까지는 코인으로 불리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토큰으로 불리다가 최근에서야 이제 코인으로 불릴 수 있는 자체적인 네트워크 기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토큰에서 코인으로 메인넷이 될 경우에는 좀 더 자기 사무실이 생기는 돈을 벌어서 뭔가 이렇게 월세살이를 벗어나는 개념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보통 처음에 네. 가상화폐 이제 발행하는 회사, 네. 가상화폐 발행하는 회사 자체가 처음에는 뭐 돈도 없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토큰으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네. 토큰으로 시작을 해서 ICO를 통해 가지고 자금이 확보가 되면 뭐 이오스나 트론처럼 자금 확보가 되면 그 이후에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자체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토큰 하니까 참 오랜만에 듣긴 하는데 토큰 써보셨어요, 예전에? 저는 버스 버스 토큰 써봤죠. 당연히 버스 토큰 써봤죠.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토큰도 코인이라는 게 동전이잖아요. 동전보다 토큰이 좀 싼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싼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런 경우인데 네. 보통 이오스라든가 이오스도 최근에 이제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뀌었는데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큰이면 다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토큰 시절에는 이더리움 지갑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굉장히 좀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오스 자체의 어떤 전자지갑이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오스에서 이오스를 쓰려고 하면 이더리움의 지갑을 사용을 했다. 이게 토큰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보통 토큰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더리움의 ERC20이라는 토큰을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거의 한 80~90% 현재 토큰들이 ERC20이라는 그 토큰을 사용을 하는데 네. 이게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확장성이 좋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오스 같은 경우에도 이더리움에서 생성된 ERC20 그 토큰을 사용을 지금까지 쭉 해오다가 올해 6월 15일 날 자체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 가상화폐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6월 15일 날 이제 오픈을 했어요.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이오스가 이틀 뒤에 그게 멈춰버렸죠. 또 그런 또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그건 아직 네트워크가 잘 안 돼 있어서 그런가요? 그때는 좀 충돌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단됐다가 난리가 한번 났죠. 그래가지고 그러게요.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가동이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체 블록체인의 어떤 네트워크를 갖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기술은 그렇죠. 아닌 거고 비용이라든가 시간 이런 게 많이 들어간다. 트론도 최근에서야 자체적인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기반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중요한 건 현재 지금 토큰으로 분류됐던 제로엑스라든가 베이직 어텐션 같은 지금 코인들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예정인 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예정인 코인에 또 제로엑스라든가 베이직 어텐션 두 개 다 토큰인데 편입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코인베이스에 상장이 돼서 어느 정도 가격이 또 오르면 또 그 돈 가지고 제로엑스나 베이직 어텐션 같은 그런 토큰 코인들도 이제 자체적인 메인넷을 통해 가지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가상화폐 발행하는 회사가 처음 초기에 비용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은 다른 블록체인 기반을 임대해서 사용하다가 어느 정도 돈이 좀 들어오면 자기 자체 메인넷을 통한 블록체인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그때부터는 정식적인 코인이 된다. 근데 지금 거의 대다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가상화폐 대다수가 사실 토큰인 게 더 많죠. 네. 퀀텀도 사실상은 토큰이었다가 코인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코인을 조금 더 토큰보다는 눈여겨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리스크 차원에서는 또 그런 측면도 있는데 또 반대로 또 하이 리스크, 잠재성? 하이 리턴이라고 맞아요. 또, 그쵸. 또 하긴. 토큰의 어떤 플랫폼이 좋다. 네. 이러면 거기에 또 뭐 몰빵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쵸. 소액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또 리스크가 높은 반면에 또 보상이 또 크게 또 우리가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정말 쉽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2군에서 1군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이 토큰에서 코인으로 가는 과정일 수 있겠고, 월세에서 좀 자가로 옮겨가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코인과 토큰 이야기 정확히 들어봤으니까 이제 헷갈리시지 않고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100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잘한 건가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100만 원에 사셨으면 지금은 살짝 손실 중이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현재 가격이 93만 1,900원인데요. 자, 어떻게 할까요? 좀 더 기다려야 할까요? 손절을 좀 해야 될까요? 일단 차트를 한번 네.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비해 가지고 알트코인들이 지금 뭐 그렇게 크게 상승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 이제 만기로 인해 가지고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원래 대장주가 조금 기침만 해도 알트코인들은 감기에 걸리는 그죠. 그러한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100만 원의 비트코인 캐시. 근데 비트코인 캐시를 먼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에서 하드포크 돼 가지고 나온 작년에 네. 나온 게 또 비트코인 캐시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저항선이 현재 100만 원의 저항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매수가가 100만 원이시라고 하면 일단 100만 원에서 30% 정도는 본절이시니까 정리를 하시고, 30%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는 125만 원까지 홀딩하는 전략. 그리고 만약에 90만 원이 깨진다. 90만 원이 깨진다. 그러면은 약 5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정확하게 100만 3천 원 정도가 강한 저항선 역할을 계속해서 할 걸로 보여요. 그래서 100만 원에서 어느 정도 30% 본절에서 빠져나오시는 그러한 전략을 가져가시고, 손절 라인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90만 원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고 더 좋은 가격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비트코인 캐시 30%는 좀 정리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125만 원까지 홀딩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90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50% 정도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는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으니까요. 꼭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요, 오늘의 퀴즈에 도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열려 있죠. 자, 퀴즈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이번에도 힌트 같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가상화폐 발행 전 컨셉과 기술 등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소술해 놓은 것은 1번 홍서, 2번 흑서, 3번 백서. 네,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무슨 붙여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청년 국방 아까 말씀해 주셨죠. 이런 것들. 자, 시장 흐름도 살펴봤고 여러분의 질문도 해결을 해봤으니까요. 퀴즈 많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전 종목으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화폐 종목 뭐 봐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이 시간 주목 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확실히 상승 여력 있는 종목들 꼽아서 소개해드리는 종목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요, 수많은 종목 중에 어떤 게 좀 눈에 띄셨는지 풀어주시죠. 오늘의 추천 종목은 스텔라 루멘이 되겠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 지난주에 이슈에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거죠. 네네. 지금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좀 호재가 조금 다른 알트코인들 비해 가지고 호재들이 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에 다국적 해외 송금업체, 다국적 송금업체인 트랜스퍼터라는 회사에서 스텔라와의 제휴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호재고 네.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인베이스에서 1순위 상장 후보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IBM 스테이블 코인인 달러 앵커와도 굉장히 연관이 있다. 달러 앵커와도 연관이 있다. 이러한 호재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스텔라 루멘을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스텔라 루멘에 대해서 좀 더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스텔라 루멘은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된 코인입니다.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된 코인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리플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네. 리플에서 하드포크가 됐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리플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리플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이 스텔라 루멘이다. 거의 뭐 개발자도 같고 네, 그럼 연관성이 리플과 비슷하다는 게 그렇죠. 기술력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흐름이 비슷하다는 건가요? 거의 모든 게 모든 비슷하다 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형제니까. 그렇죠. 리플에서 하드포크 된 게 네. 이제 스텔라 루멘이에요. 근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리플이라는 것은 기업과 기업 간의 송금, 네. 기업과 기업 간의 자금 송금에 포커스를 맞춘 게 리플이고 스텔라 루멘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좀 편의를 두기 위해서 네. 만든 게 스텔라 루멘이다. 큰 차이는 리플은 기업과 기업 간의 송금, 그다음에 스텔라 루멘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송금의 플랫폼을 둔 게 리플과 스텔라 루멘이다.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좀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호재가 많은 알트코인 스텔라 루멘 오늘 가지고 와 주셨습니다. 이전에 신용도 좀 괜찮다라고 봐주셨고 코인베이스 상장 후보 5개 코인 중에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도 하고요. 지난주에 말씀해 주신 IBM의 달러 앵커 코인과도 연관이 있는 만큼 조금 더 눈여겨볼 수 있는 코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상장 후보라는 게 좀 제일 매력적인 포인트인 것 같은데 네. 이 상장 일정은 예정된 게 없나요? 지금 현재 일정은 지금 뉴스에서 며칠이다 그런 건 아직은 없는 거죠? 나와 있는 상황인데 팩트 있는 뉴스는 아직 없는 그냥 상태고 카더라만 있군요. 예, 카더라만 있는데 거의 지금 대다수가 보통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후보로 올라가면 거의 대부분 상장이 된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상장이 확정이 된다라고 하면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다른 알트코인 각기 전투를 하면서 약진을 하고 있는데 스텔라 루멘은 어느 정도 좀 강한 지금 호재들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 여지가 좀 더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스텔라 루멘 그럼 이번엔 가격 전략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좀 눌려오면서도 많이 잘 올랐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3%대 하락세 보이면서 361원의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자, 가격 전략 주시죠. 네, 일단 보시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텔라 루멘이 지금 현재 저항을 받을 상황은 당연히 저항을 받는 자리입니다. 전체 고점과 저점 사이에 보시게 되면 61.8%선, 그러니까 380원, 390원이 되겠네요. 390원에서 당연히 현재 스텔라 루멘 저항을 받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과 내일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가상화폐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정도 하락할 여지는 충분히 조정을 줄 여지는 충분히 있다. 하지만 50% 지점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다가 어제 50% 지점을 강하게 돌파가 됐다. 네. 이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반대로 50%인 지점이 이제 저항선이 반대로 지지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에 매수가로는 345원 직전 저항선인
자리가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345원의 매수가로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는 38.2선인 지금 이 자리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50% 지점과 38.2 이 사이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보였던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38.2선, 38.2선 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23.6%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손절가는 285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입니다. 285원은 이날 스텔라루멘 7월 21일 날 최저점이에요. 이 자리가 무너진다. 그러면 손절하는 걸로 보시고 일단은 345원 50% 지점에서 거의 뭐 지금 현재 360원이니까 거의 왔죠. 345원에서 매수. 손절 라인은 285원. 목표가는 일단 430원까지 전체 파동에서 78.6% 선인 430원까지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스텔라루멘. 네, 이렇게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잘 챙겨주시고요. 자, 이런 코인 같은 경우 장기보다는 그래도 단기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죠.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는 장기도 괜찮을까요? 장기도 괜찮고요. 중기 측면에서 한 50% 정도 수익 청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 430원에서 한 50%만 정리를 하시고 보유를 하셔가지고 좀 코인베이스의 상장 내지는 또 다른 호재가 있었을 때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때까지는 보유를 하셔도 괜찮은 그러한 코인으로 보여지고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총액도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유지하셔도 괜찮을 그러한 코인으로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단기뿐 아니라 중장기로도 괜찮은 코인이다라고 해주시면서 스텔라루멘 가지고 와주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 번 더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퀴즈 한 번 더 주시죠. 네, 가상화폐 발행전, 컨셉과 기술 등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을 서술해 놓은 것. 그러니까 사업계획서 같은 겁니다. 코인 발행을 할 때 1번 홍서, 2번 흑서, 3번 백서. 네,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013-3366-8288번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역시 전문가님의 인기를 실감하듯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퀴즈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로 정답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주시죠. 정답은 화이트페이퍼 3번 백서입니다. 네, 오늘의 정답 3번 백서였습니다. 자, 정답 맞추신 10명의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10분 당첨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전문가들과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치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들어오시면요. 저희 전문가들의 사진이 보일 텐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쭉 나옵니다. 그 아래에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무료 채팅창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 아래에는 빨간색으로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화면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들어오시면요. 그동안 방송했던 저희 해주가 VOD가 쭉 뜹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보시고 강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해주가 1시간 꽉 채워주신 남한선성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또 해주가와 함께 하시면서요. 가상화폐를 보는 눈 정말 많이 넓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요. 여의도변 프로와 서성민 전문가 그리고 닥터수지 전문가, 남한산성 전문가까지 이 모든 전문가들의 마지막 강의들이 공개가 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마지막으로 잔뜩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역시 다음 주에도 밤 11시에 저희와 꼭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